들이 거의 뭐 통증이 거의 반 이상이고 아파요. 네. 뭐 상 쪽이 아파요. 음식물이 많이 껴요. 네. 썩은 것 같아요. 거슬려요. 네. 볼 자꾸 쪽이 나 씹혀요. 자꾸 나와요. 네. 자꾸 나와요. 안녕하세요. 9cm야 9cm과입니다. 오늘은 궁금해하실 수 있는 주제 또 준비해봤습니다. 사랑니를 왜 뽑아야 될까요? 왜 뽑아야 되나요, 이거? 왜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보통은 뭐 무슨 이유로 오나요? 사랑니 뽑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거의 뭐 통증이 거의 반 이상이고 아파요. 네. 뭐 상 쪽이 아파요. 음식물이 많이 껴요. 썩은 것 같아요. 거슬려요. 네. 볼 자꾸 쪽이 나 씹혀요. 자꾸 나와요. 네. 자꾸 나와요. 자꾸 이가 자라요도 있었어요. 맞아요. 이가 자라요. 우리가 잘아요. 그쵸? 보통 저는 17살 때, 18살 때, 4개 다 뽑았는데, 18살 때요? 고등학교 때. 네네. 그 나이부터 한 25, 좀 많으면 한 30살까지? 그 사이에 보통, 이제 저희가 배우기로는 25살까지 이제 맹출이 진행이 된다라고 들었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뭐, 앞에 있는 큰 어금니가 썩어서 좀 더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20대이긴 했는데. 그래서 뭐 거진 20대 중후반까지, 그러니까 나오려면 그때 나오고, 네. 거의 다 끝나죠. 30대가 되기 전에 거의 발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30대가 지나서 뽑는 경우는 이제 나온 상태였는데, 염증이 잘 안 생겼다가 어떤 이유로 뭐 염증이 좀 자주 생긴다던가, 네. 아니면 좀 피곤한 일이 많거나 뭐 하여튼 그래서 그걸 느낀 거죠, 이제서야. 그전에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런 염증이 있고 불편한 걸 그때 느끼게 되면 30대에 뽑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근데 이제 사랑니 그럼 이상하게 나서 꼭 네. 뽑아야 하는가? 뭐 이건 거의 정설인데 이제 고대 인류가 먹던 음식과 네.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이 너무 그러니까 고대 기준에선 지금 먹는 게 너무 말랑말랑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곡식 위주로 먹는데 옛날에는 곡식 사이에 뭐 돌멩이도 있었을 거고 뭐 고기를 먹더라도 막 가죽도 있었을 거고 네네. 막 그냥 막 파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막 파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먹다가 이제 뭐 빵을 먹고 뭐 밥을 먹고 그런 섭취하기 쉬운 음식들을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 턱이 그렇게 클 필요가 없는 거죠. 턱이 클 필요가 없으니까 점점점 작아지면서 정상 치열의 원래 일부였던 사랑니가 이제는 좀 뭔가 지금 현대인의 턱에는 수용할 수 없는 크기가 된 거죠. 이 자체가. 네네. 그래서 삐뚤게 나거나 아니면 아예 안 나거나, 그러니까 정말 아예 없거나 맞아요. 아니면 그냥 뼛속에서 완전히 묻혀있고. 계속 묻혀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 사랑니를 그러면 많이 뽑아보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뭐. 자주 보는 거니까. 네. 그러면 제일 빨리 뽑았던 사람하고 뭐 진짜 이런 나이 때도 오셔서 뽑은 적 있다. 되게 나이 빠른 나이요? 빠른 나이는 뭐 18? 18 거의 정도? 고이. 그 정도? 그 정도. 그 전에도 뭐 약간 한 중학생 정도인데 그걸 돌돌이 발치라고 하는데 이제 뿌리가 다 안 생겼는데 교정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맞아요. 조금 볼록하게 나왔을 때 그럴 때는 중학생도 뽑았던 적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뿌리가 잘 안 생긴. 그리고 뭐 나이 많으신 분 지난주에도 한 60대 환자분 지난주는 아니고 지난달 정도. 아무튼 뭐 나중이더라도 그게 뭔가 보통 옆에 치아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발치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남기도 단독은 안 아니고 하니까. 단독은 아니고. 그 사랑니를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잘 자란다고 하는데 되게 힘들게 자라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되게 막 어떤 분들은 되게 무서워하시고 아팠다 하고 막 머리가 흔들렸다고 하는데 사랑니가 이제 사랑니의 유형이 그런 뽑는 유형, 자라는 유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매복 유형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매복 매복 유형. 뭐 그냥 잇몸이 살짝 나온 건 제대로 나왔는데 잇몸만 살짝 덮여 있는 경우가 있고 치아가 이렇게 45도에 가깝게 좀 이거 굉장히 흔한 케이스니까
45도에 가깝게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거를 치아를 무조건 분할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머리를 잘라서 반대로. 치아를 분할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제일 심하면은 이제 뭐 정도에 상관없이 뼈를 어느 정도 제거하지 않으면은 제거가 불가능한 상태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잇몸만 좀 처치를 해서 뽑을 수 있는 경우, 치아를 분할을 꼭 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치아 분할도 하고 골 삭제도, 뼈 삭제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염증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치아 머리 부분은 이 치아 주위 조직하고 이제 묻혀 있지 않게 밖에 나오게끔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데, 네. 이제 뿌리 부분은 당연히 이제 뭐 뼈나 그 잇몸, 그 뼈, 잇몸 뼈하고 잇몸 살하고 전부 다 이제 조화롭게 있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제 머리 부분은 거기에 있으면은 이제 조화롭게 있을 수가, 이제 반딱반딱하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닦아줘야 되는데 이제 잇몸 안에 묻혀 있다 보니까 네. 조화롭게 있지 못하는 거죠. 그 잇몸 그쵸. 살이든 뼈든.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약간의 공간이 생기게 되고, 음. 그 공간은 이제 세균이 들어가기가 아주 좋은 공간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게 되겠죠. 어쨌든 우리 몸 안에 어떤 이게 사강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어떤 빈 공간이 생기게 되면은 염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랑니, 내복이 이렇게 어정쩡하게 되어 있는 경우는 염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염증이 있는 사람이는 먼저 염증 치료를 하고 뽑나요? 아니면 뽑고 염증 치료를 하나요? 아니면 동시에 같이 하나요? 이런 거는 아마 환자분들도 많이 여쭤보실 것 같은데. 그런 염증이 원장님 있을 같은 때는? 경우는 너무 급성이면 약 먹고 와서 하는 그렇죠, 그렇죠. 경우가 있고, 네. 왜냐면 건드면 더 이게 확 더 통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붓고. 항생제로 이렇게 항생제를 쓰는 이유가, 염증 이제 그게 염증을 일단 국소화 시켜놓고 이제 그 부종이나 이런 걸 좀 완화시켜 놓고 발치를 하는 거죠. 보통 그런 경우가 많죠. 많이 땡땡 부었다 그러면 더더욱 약을 먹고. 네. 그리고 사람이 하면 이제 당연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이제 매복치. 매복치 발치 과정을 많이 여쭤보세요. 원장님, 매복치 발치 어려우시죠? 아니 어떠세요? 그걸 알고 싶은 분이 진짜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그분을 위해서 지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분의 구독자를 한 위해서 분을 위해서 궁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있을 거예요. 일단 이제 평범한 45도 수평 매복, 수평이 아니라 45도 매복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이 케이스가 제일 많아요. 잇몸에 나와 있는 부분은 조금일 수도 있고 뭐 이만큼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걸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45도가 된 이유를 생각하면 이제 맨 뒤에 있는 대구치 나치 부분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잘라내면은 이게 나올 수 있는 공간만 된다면은 어느 정도 잘라내면 이제 뒤에 부분은 사실 이게 자르고 이거 빼는 게 제일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을 때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그래서 45도에서 이렇게 자르겠죠. 근데 이거만 사실 제거하고 나면은 뒤에는 공간만 충분하면은 사실 이 뿌리는 쉽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런 뭐 뿌리를 옛날에 일부러 남긴 경우도 있고, 사실 요새도 정말 어려운 케이스는 뿌리를 남기거든요. 의도적으로 남긴다고는 하는데 모르겠어. 그 약간 원장님 그러니까 남기나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하는 경우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뿌리를 남길 수도 있다. 그냥 이렇게 고지를 그쵸, 하는데, 미리.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남기고 이제 끝내면 좀 뭐 약간 의아하시겠죠? 환자분이라면. 그쵸, 본인은 나 뽑았는데. 머리만 뽑는다고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이게 뿌리만 남겨놓는 게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는 이제 조화롭게 있을 수 없지만 뿌리는 이제 뿌리 부분은 조화롭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 안 되는 게 경우가 많아요. 뿌리 남긴다고 해서 거의 대부분은 그래요. 오히려 뿌리를 제거하려고 무리하게 했을 때 안 되는 정말 안 되는 경우라면은 무리하게 제거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좀 너무 많은 손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뭐 만약에 전략적으로 그게 맞는 거라면 저는 그거 맞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물론 저는 안 해봤는데 그렇게. 네네.
그러면 사람이 발치하는 그런 도구랑 일반 치아 발치하는 거랑 다 같은 거죠? 사이즈가 좀 다르긴 한데 근데 더 추가가 된다고 해야 되나? 이 작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일반 발치 그 도구보다 더 플러스된 그쵸. 거죠. 뭐 조금 더 필요한 거랑 음, 등등 뭐 골 삭제도 해야 되고 그게 또 골 자르는 삭제도 거. 골 삭제도 이제 스트레이트로 하는 분도 있고 하이스피드로 하는 분도 네.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뽑고 나서 이게 많이 부었어요 이런 분이 되게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좀 어려운 발치를 했기 때문에 부은 건가? 아니면 뭐 기존의 염증 때문에? 치아 삭제만 하는 경우도 원래 기존에 염증이 있고 잇몸을 열었으니까 당연히 붓는 건 당연하죠. 볼 수밖에 없죠. 붓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안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런 붓기는 어느 정도면 좀 가시고 좀 일상생활에 편안함을 느끼면서 그냥 일상생활 편안하면 한 달 정도 걸리고 이제 그게 잇몸으로 좀 차는 거는 두세 달은 있어야지. 뼈가 부러져서 붓는 게 보통 2달, 3달 걸리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이제 움푹 패인 게 차 오르려면은 2-3달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사랑니가 뭐 이렇게 나와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뭐 그 사랑니가 충치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랑니 충치를 치료를 해야 됩니까? 뭐 뽑아야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전화로. 이런 거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보통 그러니까 이제 큰 어금니까지는 관리가 돼 있으신데 딱 사랑니만 관리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그게 관리가 안 되는 건 당연한 자명한 미래니까 보통은 이제 발치를 권해드리죠. 근데 정말 뽑기 싫으시면은 저는 뭐 그렇다고 뭐 다른 치료를 권해드리진 않아요. 보통 어차피 발치하게 될 운명이니까 이 거스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은 사랑니 발치할 때 진짜 힘들었던 케이스, 정말 오래 걸렸던 케이스는 어떤 거 친구였는데 그걸 믿고 와줬는데 하다가 정말 그 전완근이 너무 아파가지고 한 20분 쉬다가 발치해서 결국 뽑긴 했는데 근데 그 친구가 다행히 반대쪽 또 다른 데서 뽑았는데 그때도 엄청 힘들게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미안하신 거죠? 네, 아니 뭐 아무튼 보고 싶습니다. 그 치료 연락하시는 거죠? 다른 이유로 안 하는데 아무튼 예. 저희 병원은 그 수면 치료, 그래서 수면 치료로 발치하시는 그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수면 치료를 했을 때 좀 장점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랑니 발치는 저는 4개를 전부 다 해봤지만 당연히 이게 좀 이게 그런 공포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사랑니 발치는 너무 이 깊숙한 곳에 있고 내 몸의 좀 바깥 부분이 아니라 제일 깊숙한 부분에 있고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느꼈던 딱 공포 중에 하나는 이게 언제쯤 끝나려나. 그게 끝날 기미를 안 보이는 거. 그 끝날 기미를 안 보이는 게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게 무서우시면은 뭐 수면 그쵸. 상태에서 의식화 진정 상태에서 사랑니 발치 치료 받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치료를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안 받아도 되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항상 많이 해요. 환자분들한테 한 번만 빼면 영원히 사랑니는 걱정 안 해요. 그러면 이게 사랑니가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어떤 사례는 되게 시간이 긴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오래 뽑으면 뭐 몇 시간도 해요. 그렇죠. 근데 뭐 진짜 1시간 이상 걸릴 것 같은 거는 잘 시도 안 하죠. 먼저 궁금한 게 있어요, 갑자기. 이게 사랑니를 이제 뼈가 점점 나이 먹어서 단단해지잖아요. 사랑니를 어릴 때 뽑는 게 더 나은 거죠? 뽑기 더 쉽겠죠? 그러네. 그런 소리가 네. 있잖아요. 그럼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더 젊을 때 뽑아야지 뼈가 단단하지 않아서 잘 나오고 나이 먹으면은 그리고 그런 경우도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니에 아까 염증 말씀하셨는데 그런 염증이 보면 이제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양치를 끝까지 못해서 그 끝에 치아랑 같이 발치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사례도 많나요? 보통 이게 그 45도 매복이 제일 안 좋은데 일단 음식물이 끼기도 좋고 제일 그 세척도 어렵고 그러니까 충치가 생기기도 쉽고 염증이 생기기도 쉬우니까 그런 경우는 뭐 발치를 하시는 게 지금 특별히 불편하지 않아도 발치를 하시는 거로 많이 권해드리죠. 왜냐면 그렇게 해서 망가지는 그 치료를 할 수 없는 그 사랑니가 아닌 치아 그 큰 어금니가 썩고 아니면 같이 뽑게 되는 경우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그런 기억을 해주시면은 45도 경사인데 나는 왠지 이 상태로 쭉 괜찮을 것 같다. 근데 그런 분이 드무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특별히 안 불편해도 특히 좀 권해드리고 싶은 분이 임신 예정이거나 아니면 군대 가 예정인 왜냐면은 군대에서는 딱 그런 거를 빨리빨리 치료를 내가 아플 때 바로 치료받을 수가 없으니까 군대 가기를 한번 들려주십시오. 충성. 그러면 마지막으로 원장님 사랑니 발치 후 주의사항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냥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주일 동안 술 담배만 안 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다른 거는 좋고 지난번에 이제 그 우리 그 운동 같이 하시는 동호인분 오셨잖아요. 월요일부터 운동을 나왔더라고요. 토요일에 뽑았는데 이렇게 무리만 하지 마 계속 이렇게 무리만 하지 마요 계속 사람마다 그랬는데 통증의 느끼는 강도 다르고 하니까 뭐 그 다음 날도 막 술 먹고 이러시는 분도 있고 그건 안 되고 그건 안 돼.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안 돼. 선은 넘지 마요.